발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수명 체크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명확하게 체크하려면 파형기라는 걸 봐야 돼요. 소비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안전벨트 같은 것을 끝까지 한번 열어보세요. 좀 이런 꼬쟁이 같은 걸 가지고 조금 벌리세요. 침수가 좀 의심이 간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면은.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불안감 날리는 차산호 차 대표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118D BMW 차량인데요. 실적으로 지금 입고된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 충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경고등이 온보드 모니터에 떠서 지금 입고가 된 차량이거든요. 실적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어두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시동을 걸고 나서는 발전기, 그러니까 흔히 제너레이터라고도 얘기하고 알터네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언어에 대한 부분을 다 떠나서 통칭해서 그냥 발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동을 걸고 나서는 발전기가 자동차의 모든 전기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발전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은 실제로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주행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대표님, 그러면은 배터리나 발전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발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수명 체크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형기라는 게 있거든요. 테스트하는 방법이 파형기나 멀티 테스트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멀티 테스트하기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13V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3V가 나오거나 평균값밖에 나오질 않아요. 발전기를 테스트하는데 전기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라면 멀티 테스트하고 측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수명에 대한 부분이 체크하려면, 명확하게 체크하려면 파형기라는 걸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코스코프를 사용하는데 그거 가지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언제 나갈지를 알려면요, 파형기를 측정을 하게 되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가는 원인은 뭐냐면 수명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발전기 안에가 실제로 흑연으로 되어 있는 브러쉬가 들어가요. 그 브러쉬가 닳게 되면은 발전기 전압이 발생이 안 돼요. 대표님, 그러면은 그 배터리나 발전기 문제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예방하는 방법은 실적으로 고객님들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정비점에 가가지고 파형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라든가 파형기를 가지고 발전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계기판에가 이제 배터리 경고등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벌써 나간 거예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만 해줘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제 쉽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스타트 모터를 구동을 시켜서 시동을 걸어주게 되면은 배터리가 하는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동이 걸려요. 엔진이 구동이 되면은 발전기가 벨트에 연결이 돼 있어서 엔진의 힘을 받아서 발전기도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전기를 형성을 시켜줘요. 그러면 시동이 걸리고 나서는 배터리 하는 역할은 없어지고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서 차량이 운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비 엄청 많이 오잖아요. 네네. 장마철이 곧 올 텐데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차가 침수가 되면 배터리나 발전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침수가 돼서 발전기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내열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엔진 그 안에가 정전압 IC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비장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가버려요. 물에 침수가 되게 되면요.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바로 문제가 확인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야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바로 확인이 됩니다. 발전기 전압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다라는 문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온보드 모니터 자체가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왔어요. 배터리 문구가요. 그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중고차 살 때 침수차 여부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고객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트렁크를 열어서 트렁크 쪽에 이렇게 카바를 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철판 같은 것들이 다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가 볼트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녹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요. 왜냐면 여기는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부위거든요. 실제로 녹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볼트류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데는 코팅이 다 돼 있어가지고 물이 묻어도 녹이 안 나요. 근데 이런 볼트류들 같은 경우는 볼트를 풀었다 조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페인트라든가 이런 게 다 까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런 데가 물이 묻게 되면은 무조건 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침수를 보실 때는 이 아래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거는 시트를 다 분해를 하고요. 이 바닥을 전부 열어봐야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소비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안전벨트 같은 것을 끝까지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 물때라든가 뭐 흙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시면 좋고요. 이런 꼬쟁이 같은 게 있으면요. 물이 침수가 되면 문짝으로도 물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안에는 실제로 숨구멍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물이 빠지는 물 라인이에요. 이런 라인이 있어서 물이 이렇게 빠지는데 잠겨 있었다라면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좀 이런 꼬쟁이 같은 걸 가지고 조금 벌리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후라시를 비춰서 좀 보게 되면은 실제로 물이 여기 봐보세요. 물이 문을 닫게 되면요. 이 눈썹 몰딩으로 물이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물이 들어갔어요. 바로 빠지겠죠. 근데 이게 물이 침수가 되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물이 고여져 있어 버리면 이 안에도 볼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리기어 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피에서 이걸 좀 벌려서 이 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물때라든가 있다라면은 이건 침수 차량이에요. 무조건요. 고객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는 절대 100% 확인은 안 되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안에 들어갔는데 곰팡이 냄새라든가 향이 좀 센 방향제 냄새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뭐 판매하시는 딜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차가 침수 차량이고 냄새가 많이 나고 뭐 침수 차량을 모르신다라고 하더라도 냄새가 나면은 판매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센 방향제를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 게 있다라면 침수 차량이 아닐까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침수 차량 같은 거는 무조건 구입하시면 안 되세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실제 침수 차량들의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배선이에요. 배선이 문제예요. 그리고 컴퓨터 장치가 모듈이 이 바닥에도 몇 개가 깔려 있어요. 근데 이 모듈들이라든가 배선에 물이 투입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배선이 대부분 보면은 한 10가닥 내외로 배선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피복이 쌓여가지고. 근데 거기에 물이 침투가 되면 부식이 되겠죠. 근데 그 배선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엔진을 교체하거나 뭐 미션을 교체하거나 이거하고는 완전 다른 류의 고장이 일어나 버려요. 근데 원인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른 배선에는 또 부식이 안 됐을까요? 그러면은 혈관이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큰 수술이긴 하지만 무엇인가 원인이 명확한데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뼈가 부러지지도 않았는데 그 허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신경계잖아요. 이거는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저희 와이프도 실제로 어지러움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변명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진료라든가 이런 걸 받았었는데 잡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차량의 혈관은 배선이잖아요. 그 배선에 문제가 있으면 정말 어려워요. 침수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판매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제가 경험을 하면서 침수 차량 경험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경험을 해봤거든요. 올 배선을 교체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부품이 좀 연식이 된 차들은 부품도 나오질 않아요. 그게 수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배선을 다 까서 전부 다 이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꼭 침수차는 정말 피하셔야 되고 절대 사지 말으셔야 돼요. 정말로요. 나중에 어떠한 고장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정말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예전에는 차량들이 되게 단순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침수가 돼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모듈들이 몇 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닥에 모듈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안에가 모듈들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절대 그 침수차는 구매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피해를 줄이시려면 저희가 점검해드린 걸 가지고 침수가 좀 의심이 간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면은 딜러분하고 좀 상의하에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침수 차량이라든가 발전기라든가 배터리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차량을 구입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선우가 고객님의 주치의가 되겠습니다.